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폭염에 다육이 관리하시느라 너무너무 힘드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여름보다 올여름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는 왜 어려웠냐 하면은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다가도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없다 하다가도 느닷없이 소나기가 내리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더 어려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지금도 연속인데요. 오늘도 폭염으로 이어질 거라 했는데, 근데 지역 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너무 많이 더웠다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요, 제가 다육이 화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저희 집에도 올해는 화상을 입은 아이들이 몇몇 생겼죠. 덥고 습해서 다육이 물이 차고 물러서 내려앉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올해는 또 유독 화상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베란다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거리대에 화상을 입은 아이도 있고요. 또 특히나 이례적인 거는 올해는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대표적으로 화상 입은 아이가 몇 있어서 한번 데리고 나와봤어요. 자,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베란다 거리대에 있었어요. 핑크롭이죠. 이 아이는 약간 나름 묵은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끝잎장이 다 까뭇까뭇하게 다 타버렸죠. 이 아이가 이렇게 타도록요. 또 한 아이가 있죠. 제가 거리대에서 똑같이 키운 핑크롭이랍니다. 이 아이도 제가 예뻐해서 항상 거리대에서 있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저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고, 또 이 아이는 한 몸이 아니고 합식이랍니다. 근데 이 아이는 화상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또 나름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요즘 장마철에 국지성 소나기 예보가 있어가지고 햇빛은 안 들고, 또 비가 온다고 해도 또 비가 안 오는 날도 있었고, 또 잠깐 와도 하루 종일 비가 없이 흐리다가 그 국지성 소나기 때문에 이 덮개를 아침에 저 같은 경우 덮어주고 출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날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햇빛이 많이 부족한 날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햇빛이 부족하면 이 다육이들이 스스로 이 햇빛을 흡수하려고 자신의 입장에 이 보호막을 얇게 만든대요. 그 얇게 만들어서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만드는 습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호막을 얇게 만드는 상태에서 갑자기 햇빛이 내리쬐는 날이 있죠.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마 이후에 내리는 햇빛이 여름 중 가장 강한 햇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흐른 날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이 아이들이 보호막을 얇게 만드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강한 햇빛을 쏘이게 되면 이렇게 화상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봄볕부터 단련이 된 아이들은 화상을 입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햇빛이 균일하게 매일매일 있을 때는 그 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봄볕에 이렇게 단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흐린 날이 3, 4일간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햇빛을 못 본 상태는 다시 이 아이들이 햇빛 적응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해가 없어서 못 본 날이 지속되는 날, 그 강한 햇빛을 대비해서 차광막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요. 올해는 이례적으로 50% 차광막을 했어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오늘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 똑같이 요 두 아이가, 이 아이도 거리대에 있었고 이 아이도 거리대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더 묵은둥이에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봄부터 거리대에 계속 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화상을 입고 이 아이는 화상을 안 입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어느 고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다육이가 너무 말라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 몸 수분에 물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강한 햇빛을 쬐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대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는 제가 햇빛이 들기 전날, 좀 흐린 날 물을 좀 주었어요. 많이 말랑거리고 물이 고파하는 것 같아서 물을 좀 챙겨 주었고요. 이 아이는 조금 묵은둥이였고 뭐 더 강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는 물을 안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화상을 안 입고 이 아이는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로 단 하나의 다육이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춥스가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춥스예요. 이 아이도 역시나 거리대에 늘상 있던 아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는 요 춥스 철화가 화상을 입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아이는 거리대에 있는데 화상을 전혀 안 입었어요. 이 아이는 거리대도 아니고 베란다 안쪽에서 있었는데 이쪽에 한쪽으로 전부 이렇게 마른 듯이 화상을 좀 입었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 두 아이 경우에도 이 아이가 바짝 말라서 제가 얼마 전에 물을 조금 챙겨준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입장이 지금 단단하니 아주 빵빵하게 물을 잘 먹고 있는 표시가 나지요. 요 로제트를 보면 또 입장을 만져보면 아주 단단해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춥스 철화거든요.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여름을 견디기 힘들다 해서 물을 조금 많이 아껴준 상태였고요. 물을 좀 말려서 관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서도 화상을 입은 게 이 아이는 물을 안 주었고 이 아이를 물을 준 상태랍니다. 그거 차이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쪽에서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다육이가 너무 말라 있을 때 강한 햇빛을 쬐도 이렇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화상을 입고 이 아이는 화상을 안 입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공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저도 처음 경험을 하는 터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저희 집에 화상을 입은 아이가 또 하나 있죠. 이 아이가 제스타랍니다. 제스타가 이렇게 많이 우짜랐어요. 여기도 입장의 사이가 이렇게 벌어졌죠. 이 아이는 베란다 안쪽에서 햇빛이 부족한 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우짜라서 제가 욕심에 이 아이를 좀 달구어서 다지려고 또 이 웃자람을 좀 멈추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거리대로 내놨답니다. 거리대를 내놨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웃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웃자란 아이들은 물을 주면 더 심하게 웃자랄까 싶어서 물을 많이 굶겼어요. 그렇게 물을 굶긴 상태에서 거리대에 내놨더니 이렇게 화상을 입었답니다. 제가 거리대 영상 찍을 때 한번 보여드렸죠. 입장이 까맣게 이렇게 탔어요. 안쪽 입장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 아이 역시나 물을 많이 말려서 이렇게 화상을 입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리대에 여러 아이가 나가 있는데 이 아이만 유독 이렇게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웃자랄까봐 물을 많이 굶긴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물을 좀 챙겨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웃자라더라도 물을 더 조금 챙겨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물을 챙겨주고 안쪽에 들여놓지 않고 거리대에 그냥 놔두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화상이 진행되지 않고 뭐 하루 이틀 적응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비단 물을 주어서라기보다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예측에 물을 조금 챙겨 주었더니 더 이상 화상을 안 입고 이 상태로 멈추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을려심 철화랍니다. 제가 베란다 안쪽에서 지금 키우고 있죠. 작년에는 제가 거리대에 계속 내놓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장마가 계속 이어져 있었어도 은은한 햇빛으로 차츰차츰 들어서요. 화상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리가 비좁아서 이 아이는 올해는 베란다 안쪽에서 키웠답니다. 그런데 이 철하고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 이 철화가 쑥 웃자라면 아주 모양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아꼈어요. 그랬더니 통통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조금 시들시들하니 항상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역시나 올해 날씨가 햇빛이 없는 흐린 날이 한 4, 5일간 뭐 연속적으로 있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햇빛이 쨍하고 뜨르니까 여기도 끝잎장에 이렇게 화상이 살짝 입었죠. 요 아이도 이렇게 그 보호막이 햇빛이 없는 동안 얇게 만들어서
갑자기 내리는 강한 햇빛에 이렇게 햇빛을 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제가 베란다 안쪽에 있었어도 이 아이를 우짤할까봐 물을 많이 굶겨서 흐물흐물할 정도로 물을 굶겼다가 햇빛을 쬐어서 이렇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흐린 날이 연속이었을 때 3, 4일간, 4, 5일간 연속이었을 때도 햇빛 적응 훈련이 약간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다육이를 너무 말렸을 때도 베란다 안쪽에서 라도 강한 햇빛이 갑자기 쪼이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다육이들이 화상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올 여름을 통해서 저도 처음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이렇게 지금 네 아이들, 요 춥스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요 핑크루비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체적으로 물을 말렸던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여름에도 조금의 약간의 물을 챙겨주면서 물이 너무 마르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것도 이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거는요. 제가 이 화상을 입은 아이들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어떤 책자의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흐린 날이 연속일 때 보호막이 얇아져서 갑자기 쐬이는 햇빛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 물을 너무 말려도 다육이가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 아이들의 경우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아이들은 그냥 물을 챙겨주면서 거리대에 그냥 놔뒀더니 더 이상 화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요거는요, 수연금이에요. 제가 이 아이도 금이라 또 물을 많이 아껴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입장이 항상 단단한 적이 별로 없이 물을 쪼르륵 조금씩 챙겨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했더니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화상을 살짝 입는 듯한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일찍부터 그랬어요. 장마 시작 전부터 이렇게 끝잎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물을 지금 베란다 안쪽에서 열심히 챙겨주고 있어요. 거의 지금 더위에 여름이라 하더라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거의 뭐 열흘에 한 번 정도는 물을 꼬박꼬박 챙겨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 가운데서부터 입장이 색깔도 달라지고 건강한 빛을 띠면서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약간 뿌리도 흔들리고 그랬었거든요. 물을 좀 열심히 챙겨 주었더니 화상 피해도 없고요. 가운데서 새 입장을 만들면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제가 이 아이를 영상에서 가끔 보여드리면서 좀 시원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건강하게 좀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굶겨도 다육이들한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금이 없는 아가 입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다른 잎꽂인 줄 알았더니요. 내내 이 수연 잎꽂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금이 없이 무지로 이렇게 나와서 옆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도 열심히 물을 챙겨 주었더니 화상 피해도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건강해졌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 두 아이는 지금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레티지아죠. 레티지아 금기가 아가 잎에서 살짝 보여서 득템했었다 하고 보여드렸던 그 아이랍니다. 지금은요, 금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살짝 조금 남아있는 그 정도랍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물을 우째라는 성향이 많이 있는 아이라 물을 많이 굶겼더니 지금 이렇게 밑잎장이 종이짝처럼 얇아지면서 처지도록 지금 물이 고픈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강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이 아이가 화상을 입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물을 조금 챙겨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아주 공중뿌리도 심하게 만들었죠. 이 공중뿌리가 생기는 거는 이 레티지아 같은 경우 원래가 공중뿌리가 많이 생기는 아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여기에 바짝 마르면 그냥 이렇게 잡아 뜯어 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말려도 더운 여름날에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고 화상 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 물을 조금 안으로 들여서라도 잠깐 물을 챙겨 주셨다가 요 운잎의 흙이 조금 마른다 싶을 때 다시 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크라시언 라이언인데요. 이 아이도 아주 물이 많이 지금 고픈 상태예요. 한번 얕은 저면가스를 한번 해줘서 입장을 조금 피기는 했는데요. 그거 한 번으로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요렇게 좀 바싹 말라가지고 꽃잎을 잔뜩 오그리고 있는데, 역시나 이 아이는 햇빛에 굉장히 강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소형종의 미니마가 더위에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무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입장이 많이 말랐어요. 근데 끝잎장이 까뭇까뭇하죠. 이 아이도 이렇게 화상을 살짝 입은 것 같아요. 아가를 지금 많이 달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또 이 아가도 얼마 전에 보여드린 그 아이인데, 그 보여드릴 때보다 밑에 아가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또 화상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물을 조금 챙겨 주려고 한답니다. 물론 날씨가 폭염이고 열대에 아주 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물의 양을 아주 조금씩 소량으로 해서 이 아이가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베란다 안쪽에서도 이 화상 피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이 말려도 화상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 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답니다. 자, 끝으로요. 요 두 아이를 제가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루비도나랍니다. 제가 집에서 키우다가 킵장으로 보냈던 아이예요. 그런데 아주 요렇게 입장이 탱탱하니 물도 들어오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며칠 데리고 보려고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는 뭐 물이 고픈 표시도 없고요. 물을 뭐 그렇게 자주 챙겨주거나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중에 떠다니는 습들을 스스로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탱탱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요. 성격도 순하고 모양과 빛깔도 정말 예쁜 아이랍니다. 단지 아쉬운 건 이 아이가 제가 초보 때 키웠던 아이라 이렇게 외두로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이 루비도나 군생이 아주 예쁜 아이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비도나가 성격도 순하고 예쁘고 키우기 아주 쉬운 아이라 초보님들도 이런 루비도나를 한번 키워보십사 하고 요 예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데리고 나와 봤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페냐예요. 요 페냐도 성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을 과하게 먹지도 않아요. 아주 정상적인 보통의 관리를 하는 다육이들보다 조금 물을 덜 챙겨 주어도요. 이렇게 탱탱한 모습이고요. 이 아이도 이 입장이 좀 약간 길었었는데요. 다져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입장이 좀 짤막하면서 통통해지면서 물 달라 뭐 보채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 화상 피해라든가 무름병 증상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벌레도 잘 안 타요. 그래서 이 두 아이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여름에도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두 아이를 보면서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하고 착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까칠한 아이들 데려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초보님들 이렇게 이런 순한 아이들로 먼저 시작하시면서 예쁜 모습을 보고 다육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었나요? 이 아이가 스페인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는요, 이렇게 창인데도 목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제가 글쎄요, 뭐 커팅을 해서 뿌리를 내려서 분리를 해서 따로 키울 수도 있는데 뭐 장소도 협소하거니와 게을러서 그냥 키웠어요. 근데 이 스페인 마리아는요, 물을 아주 제가 거의 뭐 준 기억이 오래전인 것 같아요. 물을 거의 안 주었는데도 입장이 땡땡하고요. 물고파하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고 하엽은 살짝 한두 알씩 만들면서 이렇게 그대로 얼음땡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다육이들은요, 이 각자의 이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한 아이, 또 이렇게 아주 뭐 물이 금방 고프면 시들시들하고 또 물을 주면 금방 반응하는 이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물 달라 보채지 않고 그대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저는 굳이 물을 주지 않거든요. 입장이 정말 부러질 정도로 단단해요. 아주 말랑거리라는 거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거의 뭐 물을 안 주다시피 하고 키우는데도 이렇게 너무 물을 막 차서 스스로 공중수도를 먹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요, 혹시라도
물이 찰까 노심초사 물을 아주 아끼면서 키우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향이 다 다르고 또 햇빛과 물의 반응이 다 다른 아이들이죠. 그래서 하나씩 관찰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육이 화상 더 이상 입지 않도록 반드시 차광은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 분이 댓글에 60% 차광을 했는데도 화상에 입더라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그런 경우는 저도 경험을 하지 못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아시는 고수님이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상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셔서 다육이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이맘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행복한 대화생활 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